덩어리란 얘기야. 다항식의 구조란 얘기야. 맞습니까? 근데 다항식을 변형시켰는데 갑자기 다항식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요 한 덩어리의 꼴은 요런 녀석들 뭉쳐져 있는 요런 꼴로만 변형이 되고, 특히 이 중에서도 어떤 꼴들? 3번이나 4번 꼴이 기본 유형이기 때문에 요런 꼴로 변형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는지 문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머, 얘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극한값 구하라고 나와 있구나.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극한값 구해야지. 근데 무슨 꼴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x자리에 -1 넣어봐야지. -1 넣으면 -1의 제곱은 1이네? 라고 넣어봤어. 그랬더니 이 앞에 뭐 나옵니까? 진짜? 0분의 1이 0이야? 0분의 1 뭐예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엄청 큰 수야. 맞죠? 얘 무한대 나왔어. 뒤에 있는 요 덩어리는 뭐가 나옵니까? 0 나오지. 즉 무한대 곱하기 무한속꼴의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런 유형은 100% 뭘 해야 된다? 식변형. 알겠습니까? 식변형 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묻겠다. 덩어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나눠져 있지. 앞덩어리를 식변형해야 돼? 뒷덩어리를 식변형해야 돼? 뒷덩어리. 앞에 거는 너무 작잖아. 변형시키고 자시고도 없는 데다가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녀석 뭐로 익혀? x 플러스 1로 익히지. 그런데 여기에 뭐가 보여? x 플러스 1이 보여. 얘는 그냥 냅두면 써먹기 되게 좋은 상태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식을 변형할 겁니다.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통분. 그래서 선생님이 통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통분하면 2배의 x-1에 이 x의 제곱 플러스 x-1 이렇게 통분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느낌이 막 찡하고 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요 식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이 인수분해 식에 2x1, x1 마이너스를 여기에 붙이면 되죠. 뭐가 들어있어? x 플러스 1이 들어있어요. 와, x 플러스 1이 되게 중요한 건데 x 플러스 1이 있네. 그러므로 우리는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식은요, 사실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어떤 꼴이 돼? 지금 상태에선 0분의 0꼴로 변형이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0분의 0꼴 문제는 유리하거나 인수분해하거나 하지. 무슨 유형이야? 다항식이니까 인수분해해서 풀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0분의 0꼴로 바뀌었다는 건 이해가 돼? 예. 그래서 적습니다. 그래. 얘는 2배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0이 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를 쥐어버리면 되지. 그리고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식은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분자에 있는 식은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그러므로 답은 몇이 되겠다? 4분의 3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답은 네. 너무 복잡한가? 아니에요.
한마디 하자면 극한값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무한대로 발산이 답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극한값 구하세요 하면 극한값, 수렴값, 유한학정치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별로 연필이 안 나가네?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극한값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구나. 선생님이 극한값 구하라는 문제 나오면 항상 꼴부터 확인하랬어. 이래서 꼴을 확인해요. n자리에 무한대를 놓더니 얘 뭐가 돼?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런데 n자리에 무한대가 들어가면 무한대분의 3은 몇입니까? 0. 0 없다고 쳐. 그러면 F1 빼기 F1의 제곱이지. F1에서 F1 빼면 몇인데? 0이잖아. 그러므로 0은 제곱해봤자 0이니까 얘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속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상태로는 풀 수 없고 무조건 식 변형해야겠구나. 막 풀다 보면 변형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린 변형을 하기에 앞서서 요 함수식을 요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조금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막 대입을 하려고 했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함수식 무슨 식이야? 완전 제곱식이죠. 줄여서 갑니다. 그래, 이 함수식은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요. f에 똥이 들어가면 똥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을 하라는 의미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저 함수식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생긴 똥 들어갔단 말이지. 똥에다가 1 더해요. 그럼 뭐 나와? n분의 3 플러스 2 나오지? 얘 전체를 어떻게 한다? 제곱하라는 얘기예요. 자, 빼기 F1 구할 겁니다. 똥 자리에 1 들어갔어. 그럼 1에다가 1 더하면 2네? 2의 제곱은 4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제곱에 n의 제곱분의 9 플러스 n분의 12 플러스 4 마이너스 4 써줄 필요도 없네? 그죠? 요런 식이 돼버렸습니다. 와, 앞식을 변형해야 돼? 뒷식을 변형해야 돼? 잠시만. 예, 잠시만. 선생님이 요 제곱을 하나 빼먹었네? 뒷식을 변형해야 되지. 바깥에 더 큰 제곱을 하나 빼먹었어요. 써주시고요. 그래서 뒷식을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은 통분해줍니다. 좋았어. n의 제곱으로 통분을 해버리면 얘는 9고 플러스 얘는 12n이 되겠구나. 그런데 이 전체를 제곱해줘야겠구나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n의 제곱이고 얘는 n의 4제곱분의 144 n의 제곱 플러스 18 곱하기 12n 플러스 81이라는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무슨 꼴이 돼버렸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째려보기만 해도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분모 몇 차예요? 4차. 분자 몇 차예요? 분자 몇 차예요? 4차예요. 왜? n제곱 하면 분모 분자가 동차식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다. 답은 몇 되겠습니까? 144. 뭐라고 생각해주면 돼? 다 지워버려야지. 이렇게 해버리고 n의 4제곱, n의 제곱, n의 4제곱 서로 상쇄시켜버리면 되죠. 약분시켜버리면.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뭘 배웠다? 기본 유형 4가지를 다 배우신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기본 유형을 배우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해? 이제 그 기본 유형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난이도를 높이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 높이는 문제 유형들이 존재하는지 그 난이도를 높이는 스킬들에 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스킬 보기에 앞서서 문제를 관찰해 봅니다. 이 문제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예요. 기존에 지금까지 내가 푼 건 전부 다 x가 무한대로 갈 때였는데 선생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예,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유형되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이 문제는요, 전부 x에 관한 문제가 아닌 t에 관한 문제로 재구성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x랑 마이너스 t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는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무한대로 갈 때 문제로 바꿔놓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오면 t로 바꾸랬어. 즉 x와 마이너스 t가 같다라고 놓고 바꾸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라는 표현은 t가 무한대로 갈 때로 바뀔 거고 x는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t로 바뀌셔야 돼요. x라는 문자가 들어간 곳은 전부 다 마이너스 t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이너스 빼먹으면 안 돼요. 선생님 지금 필기해놓은 거 잊지 말고 꼭 적어놓으세요. 이게 핵심이야. 됐나? 자, 그러면 요 밑에다가요, 우리 연습이라고 하나만, 문제풀이에 앞서서 기초적인 연습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있었어. 자, 요 식을 선생님이요, x는 마이너스 t다라고 놓고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x 자리에 전부 마이너스 t를 놓랬지.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 4제곱, 제곱 같은 짝수차에서는 마이너스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오이씨, 짝수차에서는 힘을 못 쓰니까 그냥 이렇게 똑같이 가. 하지만 홀수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살아남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3t의 세제곱. 짝수차에서 못 살아남으니까 플러스 2t의 제곱. 홀수차에서는 살아남으니까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6이야 라는 요런 식의 상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뭘 생각해? 일일이 앞으로 대입하지 마시고 이런 결론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짝수차일 때는 부호가 그대로예요? 반대로예요? 그대로. 짝수차일 때는 부호가 안 바뀌어. 하지만 홀수차일 때는 부호가 반대로.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요, 예,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꿀 때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필기 됐나요? 동영군 이거 연습 필기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밑에 있는 문제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와, 보인다. 선생님이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얘 나오면 무조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식 불러보자. 시작. 4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플러스 t 분의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t라고 요렇게 바꿔놓고 푸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 뭐로 풀까 봤더니 분모 부분 볼까요? 뭐 나오고 있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무한대 먼지 풀이법으로 가셔도 되죠. 자, 분자 보도록 하자. 얘 뭐 나오고 있어? 마이너스 t 나오고 있지. 0꼴이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 무한대 먼지 풀이법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한대 먼지 풀이법으로 이렇게 지워줬더니 몇 t분의 몇 t가 돼요? 3t분의 마이너스 t.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데 서술형 평가할 때는 분모 분자를 몇으로 나눠준다? t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즉 루트 4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플러스 1 분의 루트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얘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라고 주장한 후에 나머지 것들을 계산했더니 3분의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고 서술형 평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 여러분이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풀어보세요. 동영군 다 못 나왔어요?
마이너스 1 정답 나왔어요. 동영 보시면서 문제를 줘야 되는데 기본 유형이 이제 없고 가우스 문제도 혹시 볼 수 있어요? 네. 연필로 볼펜 말고 답 마이너스 1 나오나요? 네. 자, 우리요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찬찬히 관찰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얘기는 와우! 마이너스 무한대가 보인다! t로 바꿔놓고 풀어야겠다요. 그래서 t로 바꾸겠습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1 마이너스 2t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루트 속에 있는 먼지들 정리하고 식을 관찰해 봤더니 t 빼기 t 0꼴? 0꼴은 무조건 어떻게 푼다? 유리화. 그래서 유리화 하겠습니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하면 1 마이너스 2t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분자에는 루트 1 마이너스 2t 플러스 t의 제곱 플러스 t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지워버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봤더니 얘 뭐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고 있어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므로 얘는 이렇게 무한대 먼지 풀이법으로 정리해서 아 분모는 2t구나. 그리고 분자는 마이너스 2t구나. 먼지 정리해버리면 맞나요? 그러므로 답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지만 서술형 평가면 분모 분자를 몇으로 나눠야 됩니까? t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 평가에선 답이 나오지만 한 줄 더 써줘서요. 루트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분의 2 플러스 1 플러스 1 분의 t분의 1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0이 돼 0이 돼 0이 돼 이렇게 표시해놓고 와우 2분의 마이너스 2네 답은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저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알아요. 선생님 그 솔루션도 잡아드릴 거예요. 자, 요게요. 솔루션 수학 2에 집중해서 풀이한 솔루션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수학 상에서 배웠던 수학 상? 수학 하지 무리식이니까 수학 하에서 배웠던 개념에 기반해서 요 문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는 똑같거든? t로 바꾸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고 봤더니 엄청 강력한 특징. 루트 속에 완전 제곱식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와우 얘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t-1의 제곱 마이너스 t로 바뀌는데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t-1의 제곱은 요거 뭐로 바뀌어? P 마이너스. 아니지. 절대값 t-1이지. T가 그거는 나중이지. 나중에. 나중에 절대값 붙이고 나은 다음에 절대값을 다시 빼낼 때 쓰는 거죠. 자, 요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생각하는 거. 오씨, 근데 t가 무한대래. 무한대 빼기 1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1 마이너스 t라고 절대값을 벗고 나와서 이렇게 쥐어줬어. 근데 얘가 막 명령을 내려. t는 무한대로 가라, 무한대로 가라, 무한대로 가라. 남아있는 마이너스 1이 외치죠. 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t 나밖에 없어. 이러면서
그냥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도 풀이가 가능하다요. 자,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구 많이 풀었으니까 1번 뭐 나왔어요? 2번.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다시 2번.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3번. 3 4번. 마이너스 11 5번. 9 6번. 39 예. 선생님이 지금부터 요 녀석 실수하지 않고요. 푸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기본 유형을 우리가 배웠어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 배웠어. 여기 이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극한값 뒤에 가우스 기호가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우스 기호가 등장하는 문제는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위로 화살표 빼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위로 화살표 빼서 가우스 x가 무한대가 아닌 특정 숫자로 향하고 있는 경우, 가우스 x가 무한대가 아닌 특정 숫자로 향하고 있는 경우, 가우스 x가 무한대가 아닌 특정 숫자로 향하고 있는 경우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18페이지. 자, 18페이지로 넘겨서 역시 위로 화살표 빼서 가우스 x가 무한대로 향하고 있는 경우, 가우스 x가 무한대로 향하고 있는 경우, 가우스 x가 무한대로 향하고 있는 경우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내자면요.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문제 풀이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극한값 구하는 문제인데 뒤에 가우스가 보이네? 가우스가 무한대로 가나 특정 숫자로 가나? 요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개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에 극한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바로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요. 아차하면 되게 실수하기 좋은 문제인데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푸는 단계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로 흘러가는 이 단계를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문제 봤더니 x가 0 플러스로 가. 무한대로 가고 있니? 특정 숫자로 가고 있니? 특정 숫자로 가고 있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수직선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시면 좋아요. 누굴 보고 그리냐면 요 x의 화살표를 보고 그리면 돼요. 기준이 0이래. 0. 그런데 뒤에 플러스가 붙었다는 건 이쪽에서 접근을 해오고 있다는 거지. 즉 이쪽에서 접근을 해와서 저 x가 바로 0 옆에 있는 요 자리에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즉 x의 위치를 선생님이 찍어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x는 0하고 1 사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0. 2번은 여러분이 푸십시오. 저게 7이에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저 n인 줄 알았어요. n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구나. 네, 죄송해요. 7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변형된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이 습관이 들어야 돼. 모든 문제는 이 습관으로부터 비롯돼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2번 기준을 그립니다. 마이너스 7이네. 어머,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x가 여기에 있겠구나. 그리고 x의 위치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7보단 작겠네. 근데 가우스 x를 했으니까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몇?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3번 기준을 그립니다. 7이야. x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7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x의 범위를 표현합니다. x는 7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근데 나는 x-4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x-4를 구합니다. 그러면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네요. 자, 3과 4 사이에 놓여있대.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3.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4번 풀어보십시오.
4번의 답 뭐 나와요? 마이너스 10. 같이 가겠습니다. 기준 표시합니다. 그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x의 범위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7 사이네. 어머, x 마이너스 4라고 x 마이너스 4하면 얘는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11이니까 요 사이에 있는데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마이너스 10이겠구나.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을 잡습니다. 3. x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x의 범위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나왔어요. 자, 근데 난 x제곱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제곱을 합니다. 자, 몇과 몇 사이가 되겠어? 9와 16 사이가 될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9하고 16은 1 차이가 아니야. 맞지? 너무 범위가 커. 오씨, 뭐지? 이럴 때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냐면요. 그림부터 시작해서 아, x가 3에 붙어 있었구나. 그러면 x의 제곱은 3이 제곱한 9 옆에 붙어 있겠구나요. x는 9 옆에 붙어 있어. 지나간 것 중 제일 큰 정수 9.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6번 해보시고요. 예, 6-1이라고 적고 한 문제 적고 6-1번도 해보십시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7 플러스로 향할 때 가우스 x의 제곱, 요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과 6-1번 모두 풀어보십시오. 자, 6번은 뭐 나와요? 6번은 6-1번은 자,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생기는구나. 틀리는구나. 자, 지금부터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항상 기준부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7이 기준인데 여기 붙어 있는 x가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7보다는 작은데 나는 x의 제곱이 궁금해요. 그래서 x 제곱을 하면 뭐와 뭐 사이가 돼? 77에 49와 88에 64 사이가 돼요. 근데 이게 1 차이가 아니라 너무 크지? 이럴 땐 선생님이 항상 그림부터 시작해서 누구에 붙어 있는지 보라 그랬어. 그럼 얘는 누구에 붙어 있어? 7하고 관련된 49에 붙어 있겠지. 어머, 49보다 조금 더 큰 위치구나.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49. 그러면 6-1번 아직 답 안 나왔어. 6-1번 혹시 답 내신 분? 40. 30? 6? 진짜? 이것도 조심해야 돼. 선생님이 6-1을 별도로 넣어준 이유가 있겠지. 실수를 많이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다시 선생님이 말하는 포인트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 마이너스 7이 기준이야. 여기에 있지 x가. 그러면 x는 뭔데? 마이너스 7보단 크고 마이너스 6보단 작다예요. 근데 x의 제곱이 궁금하네. x의 제곱은 66에 36, 77에 49 이렇게 됐는데 이게 1 차이가 아니라 너무 크지? 이럴 땐 항상 뭘 보랬어? 아, x가 마이너스 7 옆에 붙어 있구나. 얘하고 관련이 있구나. 얘는 제곱이 됐을 때 이쪽으로 가지. 아우, 얘는 49보다 조금 작은 49가 있을 때 여기 붙어 있는 거야.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48.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느 숫자에 붙어 있는지 그 스토리를, 그 역사를 다 찾아 챙기셔야 돼요. 알겠나요? 자, 동영군 이제 실수하지 않겠죠? 놓친 부분이 뭔지 알겠지? 무조건 이쪽 뭐 이런 게 아니야. 어디로 갈지 몰라. 자, 그러면 지금부터 9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7번인가? 7번 쉬우니까 풀어보세요. 선생님 칠판 지울 동안 7번, 8번 풀어보십시오. 할 수 있어요. 다 배웠어요.
다 하신 분은 9번, 10번 하세요. 다 배워서 이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7, 8, 90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